내 깨달음, 목적,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내 이름은 잭임이고 1981년 6월 멕시코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이야기에는 아름다운 것도 동화처럼 노래하거나 쓸만한 가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삶의 어둠, 망가진 길, 이루지 못한 소망, 잘못된 결정들이 남긴 상처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내 삶은 빛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기쁨의 토대 위에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형제애로 위장한 사이비 종교를 통해 영성에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곧 구원의 약속 뒤에는 이기심과 인간의 거짓말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지속적인 평화를 찾는 대신 나를 늘 따라다니는 낙담과 공허함만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세상이 망가져 있다면 왜 계속 답을 찾으려고 애써야 할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을 찾아서 말입니다. 프라하에서 나는 자유로웠습니다. 거기 공기에는 절망과 황홀경이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술과 여자들이 일상이었습니다. 동유럽 한가운데 있는 23살 라틴 아메리카 남자라는 사실 말입니다. 나는 내 갈색 피부를 사랑했습니다. 내 나라에서는 그렇게 경멸받는 피부를 말입니다. 체코어를 합니다. 언어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기 때문입니다. 7년 동안 나는 방황하며 목적 없이 단순히 한 욕망에서 다른 욕망으로, 한 만남에서 다른 만남으로, 다음 바로 결코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계속 찾으며 살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품 속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내 삶은 공허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행복했습니다. 매우 행복했습니다. 멕시코로 돌아왔을 때 나는 유형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비기간과 실패한 사업 이후 나는 사업가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평범한 직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능력 덕분에 나는 국내 최고 연봉자 상위 1%에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왔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처음에는 친절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을 때 악해집니다. 나의 물질적인 삶은 허약한 토대, 즉 환상 위에 세워졌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온전하게 느끼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돈은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고 외로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모든 와중에 그녀를 만났습니다. 메고 그 모든 일이 지난 후에도 그녀의 이름은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울리는 메아리입니다. 그녀가 저를 구하러 온 것도 아니고 제가 그녀를 구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길을 잃은 두 영혼처럼 우리도 몰랐던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녀의 존재는 저를 끌어당겼고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깊이 제가 알지 못했던 강렬함으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 광기, 관능, 반항, 아름다운 눈,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무의식, 어둠, 결핍, 불안정, 취약함. 저는 그녀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희망이었습니다. 그전에도, 그 후에도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녀를 그 일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이름이 제 손에 새겨져 있습니다. 문신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선택받은 자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터미널에서 끝장났습니다. 우리 둘이 끌고 다니던 같은 그림자 아래 썩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피난처처럼 보였던 것이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저는 언제 그녀의 마음을 찢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열 수 없는 쓰레기통 안에 그녀의 마음이 남았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파괴했습니다.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든 방식으로 서로를 상처 입혔습니다. 서로 배신하고 한계 너머로 밀어붙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제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것이 끔찍했지만 말입니다. 마치 자루에 들어간 두 마리 고양이처럼 서로 싸우며 너무 많이 상처 입혔습니다. 마리아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동안 제 직업 생활도 붕괴되었습니다. 배신은 끊임없이 저를 놓아주지 않는 그림자였습니다. 제 동료,
제 노력과 재능을 알고 있던 사람이 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희생과 밤샘 작업, 땀으로 얻은 자리였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엔지니어들조차 완성하지 못한 프로젝트를 제가 해냈습니다. 혼자 아무 지원도 없이 단 며칠 만에 해냈습니다. 그들이 몇 달 동안 하지 못한 것을 제가 며칠 만에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제 보상은 해고였습니다. 해고당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었지만 진실은 훨씬 더 쓰디썼습니다. 그들은 제가 자신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질투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필요 없다는 것을,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들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쏟았던 노력과 헌신은 마치 아무 의미 없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제가 했던 일을 다른 사람들이 가로채는 것을 보는 것은 아직도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제가 읽어왔던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졌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추락은 불가피했습니다. 직장, 인간관계, 안정적인 삶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때 알코올은 제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도피처였고 탈출구였고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모든 것을 더 악화시켰고 제가 느끼는 공허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술에서, 사람들 속에서 위안은 없었습니다. 제 절망, 공허함, 고독의 텅 빈 메아리만 있었습니다. 회사 때문에 1500km가 넘는 먼 도시로 파견을 갔습니다. 그 일은 고향을 떠나 있던 중 동료들의 수개월간의 냉대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맥은 특히 잔혹했습니다. 저를 역겹다고, 절 결코 사랑한 적이 없다고, 돈이 아니었다면 절대 저와 함께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 내내 저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저를 이렇게까지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애인인 엘레와의 관계를 자랑하며 피임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돈을 받고 저에게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소르 후아나의 말처럼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을까요? 돈을 받고 죄를 짓는 자, 아니면 죄를 짓기 위해 돈을 주는 자가? 과달라하라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겪었던 모든 일 이후 제 영혼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느끼는 공허함은 단순한 감정적 고통을 넘어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구멍이었습니다. 매일이 긴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술, 헛된 대화, 덧없는 오락거리에서 위안을 찾았지만 공허함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인생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우주가 저를 구렁텅이로 끌어들인 것 같았고 저는 반항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상황은 더욱 빨리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가 저를 덮치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길고 힘들었고 혼자 있을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공기 중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보였고 역광에 빛나는 모서리에서 형체가 움직였습니다. 방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처음에는 제 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그림자들은 더욱 지속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지켜보았습니다. 직접 보지 않더라도 그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답을 찾아 타로와 채널링 영상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길을 잃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면 무엇이든 시도해볼 만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찾은 타로 해석은 상당히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 여성이 1시간 동안 제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정확해서 제 상황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세부사항으로 묘사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만 아는 일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정확해서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현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 배신, 내면의 갈등, 맥. 그녀는 제 삶을 묘사하고 있었고 모든 단어가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게 정말 충격을 준 것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였습니다. 신이 보호, 저를 둘러싼 천사들, 선택받은 자들, 그리고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목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저 혼자가 아니라고,
제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것은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여성과 연락한 적이 없지만 여전히 그녀의 해석을 보고 있으며 그녀는 계속해서 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매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그림자들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들리는 소식마다 내 처지의 무게가 더욱 실감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두 세계 사이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는 고통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하나는 더욱 어둡지만 먼 곳에 있는 세계였습니다. 심연이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양쪽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떠나갔고 배신은 계속되었고 맥의 잔혹함도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전깃줄로 목을 매려고 했지만 무언가가 일어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신은 응답했습니다. 기도에서 내가 바란 것은 단 하나, 맥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 제발 아픔을 멈추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만 중요했습니다. 너무 지쳤고 너무 아팠고 더 이상은 못 견디겠었습니다. 고통은 계속되었지만 조금은 누그러져서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복했습니다. 내가 일했던 부패한 회사는 당연히 적절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은 거의 없고 빚만 많은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집에 있다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지만 별 생각 없이 걸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경찰들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검문인 줄 알았지만 금세 상황이 이상해졌습니다. 마약과 무기를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유죄라고 결론 내린 듯했습니다. 제게 앞에서 바로 수갑을 채우고 아무에게도 연락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데려갔습니다. 순찰차 안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한 경찰이 비웃듯이 웃으며 이 일과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폭의 아내가 저에게 호감을 느꼈고 그 남편이 저를 이 끔찍한 상황에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저는 그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 부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더럽고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축축한 벽, 참을 수 없는 악취였지만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부패한 경찰들은 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증거를 찾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훔쳤습니다. 돌아왔을 때 제 컴퓨터, 휴대폰, 태블릿, 가방, 모든 귀중품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자유뿐 아니라 제가 이룩한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 두려움도 가져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직접적인 신호를 받았습니다. 미묘함도 의심의 여지도 어리석음도 없이 며칠 전 타로 점쟁이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깃털을 발견할 것이고 그 순간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제 신발 밑창에 묻은 진흙 속에서 흰새의 깃털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결국 저는 제 무죄를 증명했습니다. 전과 없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저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제가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큰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고 순식간에 인생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예전과는 다르지만 이제 더 강해졌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기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여러 버전이 있었지만 다정한 해결책이 아니라 절망과 공허함, 무에서 벗어나 더 큰 무언가를 찾아야 할 필요성에서 태어난 쓰라린 구원과 같았습니다. 내면의 악마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제가 천천히 재건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무는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변혁적인 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견딜 수 있는 한계까지 몰고 간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